자산 전문 뭐요? 영업, 교군주 그 밖에 이렇게 돼요. 영업이 어디 있어요? 센터에 있어요. 그럼 잘 보세요. 영업이 센터에 있고 위에 누구예요? 뭘 하는지가 나와요. 자산 전문이 되고 그 다음 밑에는 사람이에요. 교군주가 돼요. 센터를 잡고 위에를 기억하셔야 이게 나중에 순서대로 쓰지 않아도 머릿속에 그냥 들어가요. 자산 전문을 하고 영업을 한다고요. 뭐 누가요? 교군주 그 밖에 친구들이 같이 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전화 와서 서울에 있으니까 와가지고 부산에 일단 내려와서 갖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자동차를 타래요. 자동차 탔죠. 자동차 탔어 형이요. 탔어 형이.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 자동차 타고 갔죠. 그러면 가다 보면 자원묘지가 있을 거야. 자원묘지 있어. 자원묘지 지나면 운수가 참 위험하잖아. 자원묘지 지나면 운수 참 위험한 공장이 나올 거야. 이렇게 돼요. 자원묘지 지나서 운수 참 위험한 공장이 나왔어요. 나왔어요 형. 그러면 내렸습니다. 거기에 방송에서 쓰는 발전기가 있을 거야. 됐나요? 근데 갔는데 없는 거. 형 없어? 야 그러면 우리 같이 웨이트 하던 그 서면에 있는 백악관 옆에 위락관이 있잖아. 위락관 정문에 가봐. 정문을 발음이 좀 꼬여가. 위락관 정문에 가봐. 이렇게 된 거예요. 위락관 정문으로 가래요. 정문에 갔어. 가면 거기서 운동도 하고 숙박하는 자가 판다고 하니까 운동하고 숙박하는 자가 판다고 하니까 됐나요? 파는 거니까 영업이죠. 여기가 센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샀으니까 갖다 줘야 돼요. 저한테 의료 노교수야. 이제 갖다 줘야 돼요. 어디로 갖다 주면 돼? 너 근린 알지? 근린 알죠. 근린에 일단 가. 그러면 업무주택이 있을 거야. 업무주택이 있다고. 글로 갖다 주면 돼. 그래서 끝난 거예요. 오시온 솔루션. 서울에 있는 성수동에 가보시면 핫한 게 건축물 중에서 주택을 개조해서 뭐로 많이 해요? 음식점으로 많이 하잖아요. 상가나 음식점으로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걸 되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 일반 건축주들은 나도 단독주택인데 나도 거기다가 뭐죠? 그냥 1층 부분 음식점으로 하고 싶다 해서 개조해서 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요. 근데 그게 불법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부터 조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용도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은 단독주택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주택이라는 용도거든요. 근데 그게 음식점으로 지금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뭐가 바뀌냐면 용도가 바뀌는 거예요. 일단 건축법 제19조 1항에 보면 용도 변경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용도 변경이란 건물의 축조가 뭐냐면 건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신축을 한다든지 증축을 한다든지 재축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개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전한다든지 새로운 건물을 짓는 걸 축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와는 무슨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이에요. 용도 변경이라 하는 것은. 그러니까 다른 개념으로서 건축물에 내가 사용하고 있는 용도 있잖아요. 그 용도를 뭐 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걸로 변경하겠다는 얘기예요. 변경하는 것을 말하고 건축물의 용도 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 기준에 뭐 해야 돼요? 맞게 용도 변경이 돼야 됩니다. 이 말이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용도 건축 기준에 맞게 돼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바꾸고자 하는 용도가 있으면 그 용도가 건물을 짓고자 하는 기준에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책에 보시면 나와 있는 게 동그라미 1번 보시면 290회에 뭐라고 되냐면 용도 변경은요. 사용 승인, 우리가 지금까지 건물을 짓고 난 뒤에 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 그러면 이제 건물을 사용할 수 있어 없어요? 있는 거예요. 사용 승인을 받으면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 승인 받은 건축물, 사용 승인 받을 때 용도 있어 없어요? 그 용도대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용도를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변경을 하고자 싶은 거예요. 그럼 건물을 새로 짓는 건 아니지만 그 용도 바꾸는 것을 처음에 사용 승인 받는 것처럼 그 정도에 준해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변경하려고자 하는 국토교통부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 건물을 새롭게 지을 때 허가받았던 허가권자 있죠. 그 허가권자한테 뭘 받아야 돼요? 변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나 내가 있는 지역에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뭐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거나 아니면 신고. 용도 변경하는 것도 허가를 받는 게 있고 신고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허가권자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행정조직상에서 여기 어디요? 세 번째 서요. 여기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권자이고 용도 변경을 하는 자가 된다 그 얘기예요. 사례를 볼게요. 건축물 용도 변경 사례. 제가 이제 부동산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중개사무소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A라는 고객이 찾아왔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2층 단독주택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있는 성수동 가보니까 주택을 개조해가지고 음식점으로 많이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도 음식점으로 뭐 하죠? 내가 직접 하진 않지만 임대를 내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임대를 놓을까 해서 어디에 찾아온 거예요? 시운 부동산이 찾아온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제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오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일단 이거부터 물어봐야죠. 어떤 종류의 음식점으로 임대하고 싶으냐? 일반 음식점이냐?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음식점으로 임대하고자 합니까? 하고 물어봐야죠. 그럼 생각해둔 게 있을 거잖아요. 근데 거의 다가 생각해둔 게 없어요. 그냥 그 보면 음식점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냥 다른 걸로 뭐 바꾸면 내부 변경 공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뭐로요? 그냥 일반 음식점 있잖아요. 그냥 일반 음식점. 그런 일반 음식점이면 내부 변경 공사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일반 음식점으로 임대를 놓을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보통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사 많이 안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안 해주고 그냥 요새는 보면 그냥 그대로 많이 하잖아요. 주택인데 주택 그대로에다가 조명만 몇 개 달고 해서 테이블 놓고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돈이 적게 드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아 그래요? 그러면 보세요. 음식점으로 만약에 이걸 임대를 놓게 되면 임대를 들어온 사람은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음식점을 하려면 영업신고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영업신고를 해야 돼요. 이 음식점은. 그럼 영업신고할 때 구청에 가서 영업신고를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뭘 요구하는 줄 아세요? 건축물 대장을 요구합니다. 왜? 건축물 대장상에 용도가 뭘로 돼 있어야 돼요? 1번 음식점으로 기재되어야 이게 허가가 나는 거예요. 영업신고에 대해서 신고 부분에 허가가 난다고. 왜냐하면 이게 대상이 음식점이 아닌데 음식점으로 하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건축물 대장상에 일반 음식점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하고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건축주가 아니 건축물 대장이 뭔가요? 우리 집에 대장 데리고 와야 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건축물 대장을 모르는 분들이 꽤 많아요. 자 보세요. 제가 이제 다른 거 출력해서 하나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반 건축물 대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출력해서 아마 충분히 집에 대해서 출력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알려드릴 때가 이렇게 출력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일반 건축물 대장 중에서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여기 건축물 현황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 이 중에서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여기 박스 친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위에 층별이 있고 구조가 있고 용도가 있고 면적이 있을 거예요. 예, 보입니다. 그럼 이때 층별에 1층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예. 거기에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인데 그건 몰라도 돼요. 그건 모르셔도 되고 용도를 잘 보시면 용도가 1층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반 음식점으로 되어 있죠. 되어 있어요. 근데 사장님은 이 일반 건축물 대장을 떼보면 여기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용도가 다른 거? 예, 용도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즉 일반 음식점을 하려고 하면 여기 용도가 뭐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반 음식점으로 사용 용도가 되어 있어야지만 영업을 할 때 영업 허가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임대를 놓더라도 이 사람이 임대를 하고 다 하더라도 영업 허가가 안 나면 불법으로 영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보세요. 이쪽에는 2층도 처음 이 사람이 건물을 지을 때부터 용도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중음식점. 3층은 뭐로? 사무실로. 4층은 뭐죠? 주택으로. 왜? 자기가 살겠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건물을 지을 때 용도를 이렇게 해서 사용 승인을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근데 내가 처음에 단독주택이라고 한다면 2층에서 내가 살고 1층을 만약에 임대를 하는데 일반 음식점을 하고 싶으면 단독주택을 뭐로? 일반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을 안 하면 이걸 임대를 놓아서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객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아니 공사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새로 짓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은 고객님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용도는 뭐죠? 단독주택이시잖아요. 그럼 이 단독주택을 뭐로? 그렇죠. 용도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도 좀 복잡한 거예요. 그럼 용도 변경을 용도 변경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딱 건축법을 펼쳐서 보여줍니다.
자, 이게 건축법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제3조 5에 보면 오시훈 교수님 공법책입니다. 기본서인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러면서 자, 여기 별표 1이 보이죠? 별표 중요한 건가요? 아니, 별도표란 뜻입니다. 중요한 표가 아니에요. 그때 보면 건축물의 뭐로? 용도가 구분돼 있고 그 각각의 용도에 속하는 건물의 종류가 또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 1번이 단독주택이에요. 단독주택 종류에는 호에는 뭐가 있냐면 단독주택이 있고요. 또 뭐가 있느냐? 다가구 주택이 있고요. 또 뭐가 있느냐? 다중주택이 있고요. 한 번씩 들어보셨죠? 예, 들어봤대요. 그리고 공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공간은 모르셔도 되고요. 이렇게 단독주택 종류에는 이런 게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공동주택 들어보셨죠? 예, 들어봤어요. 공동주택 종류에는 아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다세대라는 게 있습니다. 아, 이 다세대 주택이 단독이 아니고 공동주택이에요. 예, 공동주택입니다. 다세대 주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립이라는 주택이 있습니다. 아, 연립주택도 그러면 여기 속하는 거예요. 빌라요, 빌라? 예, 아니, 연립주택요, 연립주택. 이렇게 되고 기숙사라고 있습니다. 예. 본인이 들었던 건 다 나오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단독주택 종류를 단독주택이라 하고 이 아파트, 다세주택, 연립주택, 기숙사를 통틀어서 뭐죠? 공동주택의 종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장님이, 고객님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이거. 단독주택이에요. 그런데 지금 뭘로 바꾸고자 하냐면 일반 음식점으로 바꾸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일반 음식점은 지금 단독주택 종류가 이렇게 되고 공동주택 종류가 이렇게 되듯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게 있는데 그 종류 안에 서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쫙 많은데 일반 음식점이 이 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런데 물어본 게 그럼 근린생활이 뭡니까? 물어봐요. 근린은 우리 주거 생활하는데 가깝게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1종이 있고 2종이 있는데 1종은 필수적인 시설들, 규모가 크지 않는 거. 2종은 규모가 좀 큰데 선택적으로 취미활동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 골프 연습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일반 음식점이 우리가 생활하는데 그래도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밥을 먹어야 되니까 필수적인 건 아니지만 2종에 속하는 거군요. 아,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근린생활시설이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반 음식점이 여기 속하기 때문에 사장님께서는 지금 단독주택을 2종 근린생활시설로 바꾸셔야 되고 세부적으로 뭐로? 일반 음식점으로. 그러니까 이걸로만 바꾸면 이거 안에 이게 있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다고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뭘로 한다고요? 일반 음식적으로 변경해야 된다.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는 걸 뭐라 부른다? 용도 변경이라 하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아는 사람한테 부동산 가서 계약서도 안 쓰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계약을 진행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영업신고를 안 하고 그냥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장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럼 다른 데 팔아야 돼요, 안 팔아야 돼요? 이제 팔고 이제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럼 뭐가 생겨요? 권리금이 생겨요. 그럼 권리금을 받고 팔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새로 들어온 사람은 깐깐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영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구청에 가서 다 떼보겠죠. 가보니까 이게 불법으로 돼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 안 된다는데요? 영업신고 안 된다는. 아니, 나는 했잖아요. 본인 불법으로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만약에 이 사람이 뭘 주고 권리금까지 주고 그걸 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장사 또 안 되면 다시 또 팔 수가 있죠. 권리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다음에 오는 사람이 깐깐한 사람이 와서 그걸 다 알아보면 법적으로 영업이 안 되는 거면 권리금 자체를 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소송이 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모르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어떤 경우냐,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왜? 다른 데 보니까 주택을 개조해서 많이 하니까 야 가능한갑다 생각하고 어떻게 하냐면 아예 자기가 직접 이제 은퇴하고 음식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리 부푼 꿈을 안고 알아보지도 않고 개조하기 위해서 인테리어 공사를 합니다. 한 몇 천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인테리어 공사를 해요. 다 인테리어 비용까지 다 하고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영업신고회로 갔는데 뭐가 안 나는 거예요.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다 나간 거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 걸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심지어요, 중개사무소를 이렇게 불법으로 하다가 다른 사람이 그걸 팔려고 하니까 자기는 이제 불법으로 한 거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여기에는 부동산 사무소를 뭐 할 수 없다. 할 수 없는 곳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주의 들어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게 바로 공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 공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용도 변경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는데, 일단은 용도 변경을 단독주택에서 일반 음식점으로, 즉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바꾸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떤 식으로 용도 변경하려면 일단 용도 변경에 대한 체계를 아셔야 되는데, 먼저 시설군이 있습니다. 시설군이. 여기서 보시면 자동차 관련 시설군, 산업 등 시설군, 이게 큰 묶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자동차 관련 시설군에는 세부적인 용도가 또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 이런 식으로. 산업 등 시설군에는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운수시설, 창고,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업 등 시설군에 속하는 거예요. 영업시설군에는 운동시설이나 숙박시설, 판매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다중생활시설이 전부 다 영업시설군에 속하는 거예요. 순서를 왜 알아주셔야 되냐면, 위에 있는 게 시설군 중에서 위험군에 속하는 거예요. 뭐 위험물 저장 시설, 묘지 이런 것들. 밑에는 위험군이 아닌 시설. 그래서 위에를 상위군이라고 그러고 밑에를 하위군이라고 그래요. 그럼 용도를 바꿀 때 밑에 있는 걸 위로 바꿀 수도 있고 아래에 있는 용도로 바꿀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냐면 교육연구시설인데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로 바꾸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위로 바꾸는 거 맞죠? 위로 바꾸는 거예요. 해당 시설군이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어디로?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할 때는 뭐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된대요. 그럼 건물 지을 때 허가를 통과해야지만 뭐 받을 수 있어요? 용도 변경이 되는 거예요. 되게 까다로워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는 허가받는 대상이 되는데 용도 변경 중에 왜 그러냐면 생각해봐요. 위에가 위험군이죠. 그럼 혹시라도 불이 난다든지 했을 때는 되게 위험하잖아요. 밑에는 그게 완화되어 있는 거고. 그럼 위에 군으로 바꿀 때는 피난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엄격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허가를 해줄 때 뭐냐면 여기 있는 자가 이쪽으로 옮길 때는 피난이나 이런 대책을 정확하게 다시금 다 새롭게 만들면 용도 변경을 허가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로 올라갈 때는 허가를 받도록 하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위에 있는 발전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바꾸고자 하는 건 밑으로 내려온 거죠. 그러면 보세요. 해당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어디로?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뭐만 하면 돼요? 신고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위험군에서 위험군이 아닌 시설로 내려왔으니까 피난에 대한 문제가 없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냥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저 이렇게 용도 변경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확인해 주세요 하고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허가와 신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렇게 해서 밑으로 상위군으로 내려온 것은 뭐가 된다? 신고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건축물 각 시설군이 있었죠. 시설군 내 종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시설군 내 같은 시설군 안에서 뭘 할 때는 용도를 변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아까 허가권자예요. 에게 뭐만 하면 돼요? 아까 건축물 대장이 있죠. 그 대장에 기재 내용이 되어 있는 용도를 신청서에 신청만 하면 바꿔주는 거예요. 오, 이거 되게 간편한 거죠. 기재 내용 변경 신청만 하면 된다고.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관광휴게시설을 뭐로 바꾸고자 하는 거예요? 종교시설은 같은 시설군에 속하죠. 그럼 이걸 바꿀 때는 이름이 바꾼 거잖아요. 이름만. 그래서 아까 건축물 대장 부분에 기재사항을 제가 관광휴게시설로 돼 있는데 종교시설로 바꾸게 하고 신청서가 있어요. 그거 신청서만 올리면 바로 바꿔줍니다. 엄청 간단하죠. 그러니까 내가 뭘로 바꾸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순서를 알아야지만 내가 용도를 바꿀 때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아니면 그냥 건축물 대장의 기재 내용만 변경하면 되는지 그걸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더 간단한 게 있어요. 뭐냐면 각각 판매 시설에도 구체적으로 종류가 있어요, 없어요? 백화점부터 시작해서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얘기했죠.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바뀔 때는 같은 시설군이죠. 같은 시설군이니까 기재사항 변경 신청만 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공동주택 종류에는 뭐가 있었어요?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이 있었잖아요. 걔네들끼리 바꿀 때는 기재사항 변경 신청도 안 해도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왜? 이 큰 테마만 들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건축물 대장상에 아직 기재사항 변경도 안 해야 된다고. 그래서 보시면 같은 종류에 해당되는 제1종 근린과 제2종 근린을 바꿀 때는 예외적으로 기재사항 내용도 변경도 안 하는 제외가 된다 그 얘기예요. 이런 게 용도 변경의 내용들이 이렇게 다 다양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알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도 뭐냐면 관광 휴게 시설을 판매 시설을 용도를 변경하고자 한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내려온 거예요? 올라간 거예요? 그럼 뭐 받아야 돼요?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는 허가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바꾸고자 한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아니죠. 뭐 하면 돼요? 아예 기재사항도 변경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조차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도 물어요. 시설군으로 물어보기도 해요. 다행히도 시험 문제에서 크로스는 안 내요. 이거는 이것끼리 내고 이거는 이것끼리 종류를 물어봐요. 그래서 산업 등 시설군을 문화집회시설군으로 바꾸고자 한다. 그러면 용도 변경을 한다. 그럼 뭐 하면 돼요? 신고만 하면 돼요. 근데 허가를 낸다. 이렇게 낸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순서만 알아야지 알면 충분히 되는 거고, 이거는 이 자체 내에서 순서를 알면 위아래 아래 바꾸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고 여기에는 뭐가 있고 그 정도는 몰라도 좋아요. 이 시설군끼리 변경하는 경우는 알아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이 시설군끼리 변경하는 것도 알아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종류를 외워야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이게 17, 20, 22, 23, 24, 25, 29, 31의 시험이 나온 거예요. 엄청 많이 나왔죠. 또 나와 이게. 그럼 시험 문제에서 되게 외울 게 이것처럼 많잖아요. 이렇게 많은데 시험 문제에서 매번 나올 때마다 새로운 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건 기출이 많더라도 안 해요, 제가. 왜? 다음 시험에 나올 때도 새로운 게 나오니까 기출을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 안 한다고요. 또 하나, 가끔 가다가 이제 한 번씩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내용은 많은데 그것도 안 해요. 왜? 틀리라고 낸 문제니까. 근데 이거는 기출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새로운 게 나온 게 아니고 이 범위 내에서 나와요, 그냥. 그래서 이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용도 변경을 허가나 뭐 하게 될 때, 신고하게 될 때, 아까 얘기했죠. 허가권자한테 해주면 된다고요. 자,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하나 조심하실 거. 여기가 허가권자 맞죠? 이건 누구예요? 예외적인 자죠.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25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그걸 용도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특별시에서. 그럼 누구한테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돼요? 특별시장이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왜? 새롭게 건물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예외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권자가 되는 예외적인 것은 21층 이상 되는 건축물이나 연면적 합계가 얼마?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물을 새롭게 지을 때, 그게 지어졌을 때 되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시장과 광역시장 위에 있는 자가 허가를 내준다고 했어요. 근데 용도 변경은 새롭게 짓는 거예요? 아니에요. 용도를 바꾸는 거예요. 기존 건물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허가권자에서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은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용도 변경에서는 세 번째 서열에 해당되는 자한테만 허가나 신고나 그렇게 또는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순서를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그 대학교 다니면서 군에 가기 전에 고향이 이제 부산이니까 부산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뭐 했냐면 나이트클럽에서 웨이터를 했어요. 나이트클럽 웨이터 하다가 그다음에 커피숍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한 거죠. 근데 웨이터를 할 때 제 사수가 있었어요. 한 명이. 사수 형이 나이트클럽 웨이터를 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유학 갔다 온 형이에요. 유학인데 그 형이 보통 이게 닉네임이라고 그러죠. 이거 붙이잖아요. 그때 뭐가 유명하냐면 대바리, 뭐 유바리 뭐 이런 말이에요. 그 형 이름이 뭐였냐면 유바리 형이었어요. 유바리. 저는 이제 뭐라 했냐면 좀 너무 노티난다 그래가지고 뭐 어떤 말도 그렇고 그래서 야 너는 노 교수라고 해라. 노 교수. 노인처럼 보이는 교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 교수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노 교수라고 붙이고 입구에서 뭐죠? 노 교수를 찾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어쨌든 그 형이 힘들 때마다 저한테 정말 잘해주고 웨이터의 길이 어떤 길인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하면 웨이터에서 돈을 벌 수 있는지 그걸 엄청나게 많이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서비스 정신을 제가 그때 거의 다 배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형이 본명이 뭐냐면 교근주라고 합니다. 교근주. 본명이 교근주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의료 노교수야. 왜 의료라고 하냐면 제가 막 안마해주고 하니까 너무 시원하다고. 야, 노교수 너 진짜 의료인 같아. 이래서 의료 노교수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막 해주니까 야, 의료 노교수 이러니까 예, 내가 이제 웨이터 일 안 하고 아이들 데리고 같이 자산 전문 영업을 하겠대요. 그러니까 자산을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영업 있죠. 그걸 하겠대요. 근데 하려고 하면 이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쓰는 발전기가 있어야 된대. 왜? 앰프를 달아가지고 막 방송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방송국에서는 발전기를 좀 갖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서울에 있다고. 갖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자산 전문 뭐요? 영업, 교근주 그 밖에 이렇게 돼요. 영업이 어디 있어요? 센터에 있어요.
그럼 잘 보세요. 영업이 센터에 있고 위에 누구예요? 뭘 하는지가 나와요. 자산 전문이 되고 그다음 밑에는 사람이에요. 교군주가 돼요. 센터를 잡고 위에를 기억하셔야 이게 나중에 순서대로 쓰지 않아도 머릿속에 그냥 들어가요. 자산 전문을 하고 영업을 한다고요. 뭐 누가요? 교군주 그 밖에 친구들이 같이 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전화 와서 서울에 있으니까 와가지고 부산에 일단 내려와서 갖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자동차를 타래요. 자동차 탔죠. 자동차 탔어요. 탔어 형.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 자동차 타고 갔죠. 그러면 가다 보면 자원묘지가 있을 거야. 자원묘지 있어. 자원묘지 지나면 운수가 참 위험하잖아. 자원묘지 지나면 운수 참 위험한 공장이 나올 거야. 이렇게 돼요. 자원묘지 지나서 운수 참 위험한 공장이 나왔어요. 나왔어요 형. 그러면 내렸습니다. 거기에 방송에서 쓰는 발전기가 있을 거야. 됐나요? 근데 갔는데 없는 거. 형 없어? 야 그러면 우리 같이 웨이트 하던 그 서면에 있는 백악관 옆에 위락관 있잖아. 위락관 정문에 가봐. 정문을 발음이 좀 꼬여가. 위락관 정문에 가봐. 이렇게 된 거예요. 위락관 정문으로 가래요. 정문에 갔어. 가면 거기서 운동도 하고 숙박하는 자가 판다고 하니까 운동하고 숙박하는 자가 판다고 하니까 됐나요? 파는 거니까 영업이죠. 여기가 센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샀으니까 갖다 줘야 돼요. 저한테 의료 노교수야. 이제 갖다 줘야 돼요. 어디로 갖다 주면 돼? 너 근린 알지? 근린 알죠? 근린에 일단 가. 그러면 업무주택이 있을 거야. 업무주택이 있다고. 글로 갖다 주면 돼. 그래서 끝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일단은 영업이 센터죠. 그러면 운동하고 숙박하는 자가 뭔다고요? 판다.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게 영업이잖아요. 이게 센터가 돼요. 이쪽이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위에는 내가 이걸 가지러 가기 위해서 한 과정이 되죠. 위에는. 밑에는요. 내가 갖다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구별이 돼요. 위에는 자동차를 타고 어딜 지나서요? 자원묘지 지나면 운수 참 위험한 공장이 나온다고요. 그리고 뭐가 있다고요? 방송에서는 발전기가 있다고. 가니까 없어요. 어디 가면 있대요? 위락관 종문에 가면 있다고. 거기까지가 위에서 가져오는 길이에요. 그럼 이제 가서 어디서 가져왔냐면 운동하는 숙박이 하는 자가 판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가져옵니다. 뭐가? 의료 노교수야. 그럼 어디로 갖다 주면 돼요? 근린에 있는 어디? 업무주택으로. 그럼 잘 보세요. 판매시설 있죠. 판매시설이 센터죠. 그런데 내가 이제 가지고 와서 갖다 주니까 의료 노교수야죠. 의료 노교수야. 노인처럼 보이는 교수라고 그랬잖아요. 노인처럼 보이니까 뭐예요? 노유자 시설이 되는 거예요. 교수니까 뭐예요? 교육시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수련이 돼 있겠죠. 야 놀자! 야영작 시설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의료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안마 잘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판매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로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딱 생각해보면 판다. 그리고 내가 갖다 주니까 내려왔네? 그럼 뭐가 돼요? 신고가 되는 거예요. 이게 몇 번만 왔다 갔다 해서 기억하면 쓰지 않아도 문제를 보는데 바로 풀려요. 희한하게 외워져요. 누구한테 갔다고요? 자산 전문 영업. 누구요? 교건주. 그 밖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단독주택이었는데 뭐로? 근린생활. 자, 단독주택인데 근린생활이죠.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단독주택 맨 밑에 있잖아요. 업무주택이니까 올라갔죠. 그럼 이 사람은 용도 변경할 때 뭐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24일 때 났고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보세요. 단독주택을 단독주택 종류에는 다가구, 단독주택, 다중주택 아까 있었죠. 그럼 이건 이 종류 내죠. 종류를 변경할 경우에는 건축물 대자 기재상의 변경 신청을 안 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시설군 내에서 바꿀 때는 변경 신청해야 되지만 그 시설군 중에서 종류에 해당되는 것은 안 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2번 보세요. 근린 나왔죠. 의료노교수야. 근린이 밑에 있었죠. 의료노교수야는 왜 이렇죠? 그러면 뭐가 차례대로 쓰지 않았는데도 이게 된다니까요. 숙박. 운동하고 숙박하는 자가 판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센터였어요. 의료 노교수야. 밑으로 왔죠. 그러면요. 신고. 그러니까 그 순서를 모르면 못 맞추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순서를 외우는 거라고 지금. 자, 의료 노교수야. 센터가 아니고 센터 밑에 있는 거죠. 판다. 위에 있죠. 위로 올라갔죠. 뭐가 돼요?
허가. 공장이 있고 참 운수 참 위험한 공장이잖아요. 뭐 타고 갔어요? 자동차를 타고 자동차가 위에 있죠. 공장이고 자동차네요. 위로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올라갔죠. 그러면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답은 5번. 됐나요? 그래서 그 순서를 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용도 변경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적으로 원래는 이걸 뭐 해야 돼요? 실무에서는 외울 필요 없죠. 그냥 법조문 보고 설명해 주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법조문 일단 보여주고 고객한테 그리고 자 이게 이렇게 됩니다 하고 제가 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뭐죠? 자, 이 용도로 일로 바꾸고자 합니다. 이거 신고해요. 맞는지 보세요. 맞아요. 자, 이거 허가입니다. 맞는지 보세요. 맞아요. 대단하시네요. 아시겠죠? 그렇게 외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면 나와 있는 게 바로 용도 부분에 대한 체계 부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